한동훈은요,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 문재인 정권 초반, 나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옥지옥이다. 또 어떤 분은 화양연화라는 뜻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데 그 반대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화양연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정준계 변호사님. 네. 화양연화의 반대말이 뭐 같으세요? 지옥연화요. 아니, 즉은 제가 만든 거니까 진짜로 화양연화의 반대가 뭐 같으세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그쵸? 추악하고 그리고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 뭐 그런.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단어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걸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화양연화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화양연화의 반대말을 잘 모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사랑한다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한다 반대말은 뭐 같으세요? 안 사랑한다요. 갑자기 제가 지금요, 여러분 잠시 방송 사고 날 뻔했는데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미워한다라고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요, 그냥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사랑한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저 맞힌 거예요? 네, 있어요. 와. 왜냐면 사랑의 반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미워한다의 반대말, 항상 반대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죠. 사랑한다, 안 사랑하는 게 꼭 미워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안 사랑하는 방식 중에 네.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한동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세했을 때 한동훈은요. 이게 2023년 2월 8일 기사예요. 자,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네. 민주당 공세에 한동훈은요.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 문재인 정권 초반, 나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막 한동훈에게 공세를 하니까요.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의 초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2023년 2월 8일인데요. 본인의 화양연화는, 한동훈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의 초반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사실 오늘 저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날은 문재인 정권의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의 화양연화는 보수우파의 지옥연화였지라고요. 근데 왜 지옥연화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네. 저 멘트 보니까 어떠십니까? 화양연화라는 게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입니다. 네. 어느 시기냐? 문재인 정권 초반이래요. 그럼 문재인 정권 초반은 언제죠? 2017년 5월 달에, 그죠? 그렇죠. 시작을 한 거니까. 네. 한 2018년, 2019년.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얘기하면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 초반에는 잘 나갔는데 중간에 찍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무연수원을 전전하기 그 전의 상황인데 그 시기에 여러분들은 뭐하고 지내셨죠? 유채권은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들고 쓸쓸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한동훈은 본인이 화양연화의 그 시간을 지냈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017년 5월, 2017년 6월, 우리는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절하게 외쳤었고, 2017년 3월은 탄핵 헌재 재판소 앞에서 우리 보수 우파의 동지 중에 여러분들이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기도 했었던 날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과 또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서 2017년, 18년, 19년 정말 코로나 직전까지 수없이 목 놓아 울던 그 시절 본인은 화양연화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2017년 한동훈의 화양연화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요, 한동훈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을 줬었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댓글에 막 쓰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느냐, 꼭 그렇게 당대표를 공격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 편인데 대충 하자, 묻고 가자, 덮고 가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아닌데 사람 고쳐서 못 씁니다. 절대 아닌데 그 사람을 무조건 묻고 가고 덮고 가면 됩니까? 국민의힘이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그리고 과거 뭐죠? 미통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미래통합당 맞습니다. 네, 그 당 시절에 정말 우리 쪽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보수 우파당을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만행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웬만하면 이분을 잘 언급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분이 너무 명쾌한 말씀을 하신 것들이 많아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준계 변호사님, 네네. 제일 첫 번째 제가 해놓은 건데요. 우리 기사 네네. 한번 볼까요? 네. H시장입니다. 네. 한동훈을 겨냥해서 그가 화양연화일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H시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홍준표 시장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고, 또 여기 홍준표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가 화양연화일 때 한동훈이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절에 우리는, 홍준표와 그다음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 어떤 지옥에서의 고통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보수우파가 길길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정당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자체를 걱정해야 될 좀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한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정말 멋진 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요, 댓글에 나왔는데요. 지금 댓글에서 오늘 민주당에서 특검 박주민이 발언했던 거 있죠. 그거 아까 제가 기사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그 기자님 지금 그 기사 한 번만 먼저 좀 띄워주세요. 박주민이 이야기했던 거. 윤한 네. 면담 뒤 친한계가 내게 특검법 대여 협상을 걸어달라고 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우리 이제 화면 준비하는 동안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박주민이라고 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후에 친한계라고 알려진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본인한테 와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 협상을 걸어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김건희 특별법 너희 국민의힘 의견을 우리가 적극 반영할 테니까 협상하고 협의해서 안을 정하자. 이렇게 협상을 걸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대통령과 한동훈의 면담이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자 민주당과 뒤로 손을 잡고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네, 기자님 준비되셨나요? 박주민, 윤한 면담 뒤 친한계가 4개 대여 협상 걸어달라고 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보내드린 자료인데요. 박주민,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박주민, 윤한 면담 뒤 친한계가 4개 대여 협상 걸어달라고 했다.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 면담한 뒤에 친한계가 친한 특검법 맞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여 협상을 걸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요, 정 변호사님. 우리가 네. 뉴스에서 봤죠? 네, 맞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계속적으로 민주당과 공모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김건희 특검법으로 마구잡이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흔들어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거리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매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그런 음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방송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가 화양연화일 때 우린 지옥에서 고통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기사 보겠습니다. 한동훈을 일컬어서 홍준표 시장이 그런 친구 받아들인 우린 배알이 없나. 그 친구 화양연화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이라고 했어요. 네, 정 변호사님.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죠. 그렇죠? 본인이 화양연화일 때 홍준표 시장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던 그 시절에 우리 보수파 나름대로 이제 활동가들 가운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중에 수십 명이 구속이 됐으며 그 중에 또 5분은 운명을 달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살하신 분이 5분이나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지옥이었던 그 시기에 화양연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한동훈이 사실 지금 우리 당대표인 이 사실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대표 됐으니까 어차피 당대표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과거의 행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대표로 뽑아서 안 되는 사람을 지금 당대표로 뽑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서서히 우리 보수파 국민들과 당원들이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뻐꾸기 새끼다, 탕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맞습니다. 그런 친구 받아들인 우린 배알이 없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탄핵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라고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하지 않겠지만 김, 유, 그리고 등등의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배신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탄핵까지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댓글에 저한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너무 말이 빠르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소리 내지 말고 좀 조용조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방송 주제를 할 때는요. 빠르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면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그 대한민국을 도대체 말아먹어도 어떻게 이렇게 말아먹을까라는 화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흔들 때 탄핵 무효라고 외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런 친구 받아들인 우린 배알이 없나라고 하는데요. 신지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 시장의 윤 대통령 저격기를 띄우면서 그런 식이면 3년 전부터 배알 없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지호라는 분이요. 말을 하는 걸 보면요. 지금 누구 편을 드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3년 전부터 배알이 없는 정당이란 얘기입니까?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이유부터 저희가 뭐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보수파 국민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 어떤 상황인데 마치 그죠?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시절을 문재인 정권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이 보수파 국민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은 자신 인생의 화양연화가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이런 소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죠? 지금 신지호가 이런 얘기하는 건요. 우리의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보다 더 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